자, 여러분 28번 문제고요. 오답률은 80.3%예요. 그러니까 뭐 80.3 하니까 그래도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모든 수험생이 다 몰랐어. 다 찍었어. 그러면 그래도 확률적으로 뭡니까? 20%는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답률이 80.3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과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있는데 되게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여기는 3차 함수인데 gx가 뭔지 모르는데 탄젠트가 있어요. 그죠? 탄젠트를 빼버린 거죠. 야, 이게 과연 뭘까?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르는 gx에 관한 요식 g0도 구해야겠고 g'0도 구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하라 라는 문제고요. 주어진 조건은 f0은 0이고 f2 파이는 0이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면 sin g 파이는 0이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2분의 3파이다. 이런 건 혹시 뭐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fx가 뭔지 한번 써볼게요. 자, fx가 gx 마이너스 탄젠트 gx가 되는 거고요. 지금 F0이 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F0은 0이라 나와 있으니까, 자, 0을 대입해보면, F0은 0이에요. 그게 뭐예요? G0 마이너스 탄젠트 G0. 이렇게 되겠죠. 사람 이름 같네요. G0이.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G0은 탄젠트 G0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분을 하고 싶죠. 그래서 f'x는 g'x에 자,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끝내면 안 되고, 요거 gx를 미분한 걸 더 곱해줘야 되는 거죠.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센스인데 g'x로 묶어보면 얘가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의 gx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봤냐면 이때 봤어요.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얘가 시컨트 제곱 x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g 프라임 x 탄젠트 gx 이렇게 됩니다. 제곱이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핵심은 얘를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꾼다. 이제 여기까지 이게 핵심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f'0은 뭘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죠? f' 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면 마이너스 g' 0 곱하기 탄젠트 제곱 g0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센스가 발휘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탄젠트 지형이 지형이랑 같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지형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g 프라임 0 곱하기 지형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여기다 제곱을 쓸까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잠깐만.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f 프라임 0을 구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F2 프라임 파이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실은 이제 2 프라임을 구했어요. 2 프라임 구해가지고 해봤더니 파이를 넣었거든요. 그 진짜 0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집어넣으면 0이 나왔던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2 프라임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너무 착하게 줬어요. 이거를 2 프라임 파이가 0이라는 걸 줬다는 게 되게 착한 거고, 자 뭐냐면 F2 프라임 파이는 0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F 프라임 파이는 뭘까요? 요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F 프라임 파이. 파이는 뭘까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에 식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G 프라임 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G 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여기서도 센스가 필요합니다. 어떤 센스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자, 뭐 한 줄 한 줄이 다 센스야. 자, 어떤 센스가 필요하냐면 탄젠트 제곱의 G 파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보입니까? 왜 얘가 탄젠트 G파이랑 무슨 상관이죠? 라고 하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근데 사인 G파이가 0이란 말은 결국은 탄젠트 G파이가 0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알 수 있는 사실, 얘는 탄젠트 G파이도 0이란 뜻이라는 거죠. 아,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보이게 막 숨기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숨겼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얘가 0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파이도 뭐다? 결국은 0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또 바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결국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자, 한 번 미분한 게 0이고, 두 번 미분한 게 0이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미분한 게 0이고, 두 번 미분한 게 0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F 프라임 파이, F 프라임 X가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fx는 3차함수잖아요. 그죠? 다항함수예요. 그죠? 그럼 파이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x 마이너스 파이를 인수로 가지고, 그럼 걔를 또 미분해서 파이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f 프라임 x를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근데 채굴창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두겠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둬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렇다면 f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얘를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얘는 3분의 a의 x-파이의 세제곱 플러스 뭐 적분상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냥 b라 둘까요? 자, 이런 식으로 fx를 구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c 값을 좀 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주어진 게 F0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을 대입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 파이 세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B가 0이다. 따라서 B는 3분의 A 파이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자, 이번에는 F에다가 파이를 집어넣읍시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그냥 빈 거잖아요. 그죠? 그럼 f파이가 없는데 여기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이제 파이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f파이는 g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g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아까 이제 탄젠트 g파이가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탄젠트 g파이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f파이가 g파이랑 같은데 그러면 탄젠트가 언제 0이 됩니까? 라고 하면 탄젠트는 언제 0이 되죠? n파이일 때 0이 되는 거죠. n이 자연수.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은 요 식을 보고 뭐를 생각한다? 요 식을 보고 얘가 0이니까 0이 되려면 당연히 g파이는 n파이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f파이랑 g파이랑 같고 그 다음에 g파이는 n파이니까 따라서 f파이도 n파이겠죠? n은 정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를 집어넣은 게 이거니까 마찬가지로 b가 뭐가 되냐면 n파이가 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b가 같아야 되니까 3분의 a 파이 세제곱이 n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a는 하고 써보면 a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파이 제곱이고 분자는 3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을 찾을 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까지 찾았어요. 야,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게 f'0이잖아요. 그럼 f'0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을 보세요. 요 식을. 결국은 마이너스 f'0이 답이에요. 그죠? 그런데 0을 집어넣으면 a 파이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a 대신에 3n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이 제곱분의 3n이니까 얘는 3n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n이 뭐냐라고 하면 문제를 딱 봤더니 객관식이니까 봤더니 n이 정수니까 1넣으면 마이너스 3이고 2넣으면 마이너스 6이고 그죠? n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뭐 n이 마이너스 1이면 3이 될 거고 그죠? 그럼 과연 n 값은 얼마일까? 이거를 찾으면 이제 게임 셋이에요.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왔어요. 그러면 과연 n 값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안 쓴 거를 살펴보면 뭐를 안 썼나요? 라고 하면 색깔 있는 거로 한번 가볼까요? 뭐를 안 썼죠? 이거 리미트 이거 안 썼어요. 리미트. 그죠? 그럼 이거를 잠깐만 gx가 2분의 3파이로 간다? gx가 2분의 3파이? 잠깐만 2분의 3파이 어제 많이 봤는데 잠깐만 탄젠트 gx인데 탄젠트가 2분의 3이면 탄젠트가 2분의 3파이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했을 때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함수잖아요. fx가 3차함수인데 그죠? 그럼 x 값이 이제 막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gx라는 애가 탄젠트 안에 들어가는데 2분의 3파이라는 값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2분의 3파이가 되면 이제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이게 있을까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연속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gx는 자 결론입니다. 여기서 결론은 gx는 자
2분의 파이일 수 없어요.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gx는 n 플러스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 값을 가질 수 없다. 자, 그런데 위에서 보면 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g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도 안 돼. 2분의 3파이도 안 돼. 2분의 5파이도 안 돼. 이 값들을 가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가지면 연속인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지면 안 됩니다. 실수에서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g파이가, 아까 전에, 여기, f파이가 g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파이가 n파이예요. g파이가 n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2분의 3파이로 갈 거예요. 그걸 좀 표시를 해볼게요. 그림 잘 보이게. 자, 여기가 2분의 3파이라는 y값이 2분의 3파이라는 돼요. 그죠? 그러면 g파이는 n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뭐 3파이 계속 올라가겠죠.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자, gx는 2분의 3파이라는 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라는 값을 가져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파이가 아니죠. 2분의 1파인 거죠. 2분의 파이 가지면 안 되고, 자, 2분의 5파이도 가지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어디로 다가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2분의 3파이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경우가 뭐밖에 없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어떻게? 자, 이렇게 올라가서 2분의 3파이를 가든지, 즉,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g파이가 파이인 거예요. n이 1일 때. 그러니까 여기 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가 딱, 파이가 되는 거죠. g파이가 파이인 거예요, 파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2분의 3파이로 다가가는 경우. 자, 이때가 뭐냐면, n이 1일 때입니다, 1일 때. 또는, 이 파이일 때, 얘가 2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파이가 됐다가, 어떻게? 얘는, 이번에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2분의 3파이로 다가가는 경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깥에서 다가가잖아요. 바깥에, 먼저, 뭐, 여기서 다가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2분의 파이를 거친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거치면 안 되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gx는 2분의 파이라는 값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안 갖도록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 됐네. 그러면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이제 구분 안 해도 되죠. 마이너스 3n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아니면 마이너스 6인 거잖아. 근데 객관식이니까 당연히 그냥 마이너스 6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난 그게 싫다. 이거를 뭐 따져야겠다. 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f'x가 위에서 a의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이라는 거를 확인했죠. 근데 그 위에 보면 또 뭐도 있냐면 걔가 마이너스 g'x의 탄젠트 제곱 gx라는 것도 알아요. 그죠?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겠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은 얘가 0보다 커요. 그죠? 양수고 얘도 0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만 생각해보면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 a가 0보다 크다면
G'X는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Gx는 감소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G'X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Gx는 증가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Gx가 감소하는 경우는 n이 2일 때죠. 그죠? n이 2일 때고 2를 집어넣으면 a가 양수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만족합니다. 얘가 이제 n이 2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Gx가 증가하는 경우는 n이 1일 때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a가 음수라고 했는데 n이 1이면 a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n이 2기 때문에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고요. 오답률은 80.3% 짜리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28번이랑 오답률이 똑같네요. 신기하게. 그래요.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유리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거죠. 그죠?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다.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이 이겁니다. 정수인 항의 개수는 3개다. 이 항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딱 3개만 정수가 되고요. 그 세 항의 곱은 216이다. 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유리수일 때, 정수하고 정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는 다 정수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가 아닌 게 있다가 정수가 됐어. 그리고 나서는 계속 정수가 되다가 정수가 아닌 걸로 바뀌고 계속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정수예요. 자, A가 정수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한 번째로 가볼까요?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이제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정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유리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P분의 Q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P의 n제곱분의 Q의 n제곱 R이 이제 유리수니까 얘가 정수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정수가 되려면 밑에 있는 P랑 약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는 P의 n제곱의 배수예요. 그죠? 그래서 P의 n제곱의 배수니까 P의 n제곱 곱하기 K 자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게 그죠? 그러면 P의 n제곱 곱하기 K에다가 자 R인 P분의 Q를 곱하면 이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가 되겠죠. R 제곱을 곱해도 정수가 되겠죠. 맞나요? P의 n제곱 곱하기 K에다가 R의 제곱, 즉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을 해도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또 정수가 됐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n이 될 때까지. 그 제일 마지막 게 정수라고 하면 어떤 게 정수면
정수하고 정수 사이는 다 정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세 개가 있다는 말은 정수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여기 문제 핵심은 여러분이 뭐 이걸 찍든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직관적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연속적으로 정수가 와야 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되는 세수니까 가운데 걸 A로 두면 AR, R분의 N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개가 정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항의 곱이 216이잖아요. 그래서 A 세제곱은 216이고 216이 6의 세제곱이에요. 자, 따라서 A는 얼마다? 6이다. 요거는 이제 확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나머지를 해보면 6의 제곱이니까 결국 나머지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나머지 두 수의 곱.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합으로 정수를 만들어 봐야 돼요. 정수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래서 1, 36이라든지 즉 1, 6, 36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2로 하면 어떨까요? 2, 6 하면 2, 9, 18이라든지 무슨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4, 6, 9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거 조합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밖에 없겠네요. 일단 그죠? 이제 이거는 R이 양수일 땐 거고요. R이 음수가 돼도 괜찮죠. R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36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이런 거고 아 잠깐만요. R 값이 음수니까 거꾸로 썼어야 되네. R 값이 음수가 아니라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36, 6, 1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면 얘는 18이고 여기가 3이 될 수 있나요? 3이면 4, 3, 10이고 이렇게 되네. 4면 어때요? 4면은 9가 되고 그죠? 그 다음이 6이니까 666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공비가. 그러면 음수가 되려면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를 이렇게 쭉쭉 붙여주면 되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1 더하기 A2가 10보다 작아야 돼요. 봤더니 여기 10보다 작은 애가 없죠. 왜냐면 이게 A1, A2가 제일 앞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앞으로 가야 되니까 최소한 작게 만들려면 앞으로 갈수록 더 숫자가 커지거든요. 얘가 A1, A2, A3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다 더해봤자 10보다 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가 아니라 음수다, 공비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두 개 더한 게 1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60 곱해지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겠어? 216이 돼야겠죠. 이 앞에 항. 그죠? 근데 두 개 더하면 10보다 작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 앞에 항까지 가야 되네. 다 양수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얼마씩 곱한 겁니까? 30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 8, 24, 54가 되죠. 그럼 얘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씩 2 곱하는 거잖아요. 24. 얘도 안 돼요. 얘는 얼마씩 곱하는 거죠? 라고 하면 4분의 6씩 곱하는 거니까 2분의 3씩 곱하면 되네요. 그죠? 2분의 3을 곱하면 물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을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27 이런 거고 그러면 얘는 2분의 18을 빼면 10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얘가 답이다. 자, 이런
그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A1은 2분의 27이고, 공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이렇게 공식 쓰면 1 마이너스 R분의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27, 이렇게. 자, 위아래로 6을 곱해야 될 것 같아요. 6을 곱하면, 분자 분모에 6 곱하면 6 더하기 4, 6 곱하면 3이니까 81, 그래서 10분의 81이 되고요. 여기다 써야겠다. 10분의 81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P 더하기 Q다. 그래서 81 더하기 10, 그래서 91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하면 그 연속되는 세 개의 정수가 나온다면 얘는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뭐 그냥 그럴 것 같아라고 해서 풀었어도 풀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조합을 다 했는데 플러스 R이 양수일 때 조합을 해봤더니 A1 더하기 A2가 다 10보다 컸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R이 음수일 때를 하려면 이제 첫째 항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한 칸 더 가야 돼. 한 칸 더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10보다 작은 거는 제일 마지막 거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그죠? 요걸 이제 찾았다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오답률은 90.6%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와 연속의 함수 g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fx는 ln 이렇게 쭉씩 있고요. 그 다음에 F1은 4ln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는데 gx를 적분하잖아요. 뭐 x 곱하기 gx를 적분, 그죠? 그 다음에 x 곱하기 2의 fx 적분한 값을 구하라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gx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gx를 적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분의, 자, gx가 뭐라고요? 2의 f의 x제곱이다.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래서 뭔가 좀 연관 있는 거 좀 표시를 해보면, 여기 2의 fx제곱, 여기도 2의 fx제곱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요건 잘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x를 적분해야 되니까, gx는 하고 씁시다. 자, gx는, 자, 1 더하기 x 곱하기 f 프라임 x,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fx제곱, 이렇게. 맞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뭔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얘를 보고, 아, 보여야 돼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자, 보세요. x 곱하기 2의 fx 제곱을 미분한 거다. 이게 보이면 돼요. 이거 보입니까? 잘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이거 미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미분하면, 자, 앞에 거 미분할 때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끝내면 안 되고, 요거 fx 미분한 f 프라임 x를 곱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따라서 얘를 2의 fx 제곱으로 묶어주면 위에 있는 식이랑 같죠. 이제 보입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보고, 아, 얘가
얘가 x 곱하기 2의 fx 제곱을 미분한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니? gx의 dx는 결국은 뭡니까? 얘를 적분하면, 양변을 적분하면 얘가 x 곱하기 2의 fx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2를 집어넣는 데서 1을 집어넣는 걸 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34가 된다는 거고. 따라왔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gx는 어떻게 적분하냐라고 하면 일단 곱의 미분법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를 앞에 걸 미분하고 이제 뒤에 걸 적분하면 된다. 자, 앞에 걸 미분하면 1이 되고요. 뒤에 gx를 적분하면 그게 x 곱하기 2의 fx였죠. 맞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먼저 쓰고 일단 10부터 먼저 쓸까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곱하기 gx를 적분한 거는 x의 x 곱하기 x제곱에 2f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데서 1을 집어넣는 걸 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x의 2의 fx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따라왔나요? 오케이. 그런데 좌변의 값은 53이고 자, 그 다음 우변은 요게 4 곱하기 2의 f2에서 f2의 f1을 뺀 거죠. 2의 f2를 뺀 거에다가 빼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얘를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니까 결국 이항하면 우리는 뭐를 구하면 돼요? 4 곱하기 2의 f2 마이너스 2의 f1의 값이 뭔지만 알면 된다. 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힌트. 힌트 어디 있나요? 하면 요거 아직 안 썼죠? f1이 4ln이라는 거 아직 안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2의 f1제곱이 얼마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 2의 4제곱이니까 16이라는 거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16을 더하면 사실 50이잖아. 2의 F2가 2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16이니까 결론 2의 F2가 얼마다? 아니지 25다. 그죠?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걔를 집어넣을 거예요. 걔를 어디다가 아까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53은 자, 4 곱하기 2F2는 100이겠죠? 그죠? 아까 2F1이 16이라고 했나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네모죠? 그래서 네모는 100에서 16도 빼고 53도 빼면 된다.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뭐다? 31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의외로 안 복잡한데요? 이거, 그죠? 뭐 속도가 뭐죠?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만 생각하면 된다. 핵심은 이 문제를 보고, 얘를 보고, 얘가 떠오른다. 이게 그냥 이 문제의 처음과 끝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 정말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근데 여기서 복습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냐? 왜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자기만의 논리를 계속 만들어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그 생각이 딱 바로 그냥 팍 들 수 있도록 네, 그게 바로 자기 걸 만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여러분, 얘가 다운말이고요. 구독. 새 모델을 뺏어먹으면 새가 막 뛰어와요. 자기 같은 시간에 다른 라이트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알람 설정. 자, 여기 보이는 글자는 무슨 글인가요? 네, 글.